네, 안녕하십니까. 최영기입니다. 오늘 5장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것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상미분 방정식에 구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그 상수계수를 갖고 있는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 있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구했다고 친다면요. 이제 걔네들의 변수가 이제 그 앞에 있는 계수가 이제 변수의 계수를 갖고 있는 방정식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방법들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유일하게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일러-코시 방정식 같은 경우 우리가 특이하게 푸는 방식이 하나 있잖아요. 계수 대림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 있다고 친다면 나머지 있는 뭐 베셀 방정식이나 아니면 초기하 방정식 아니면 르장드르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 있는 방법들을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정식을 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몇 급수, 즉 거듭 제곱급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오늘 5장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5장에서 주로 다룰 토픽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 상미분 방정식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이냐면 그 변수의 계수를 갖고 있는 상미분 방정식을 이제 구하는 방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급수, 즉 거듭 제곱급수를 이용하는 방식이 될 건데 그 방정식의 대표적인 것은 뭐 있냐면 르장드르 방정식이 있고 베셀 방정식이 있고 초기하 방정식 같은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것을 쓰는 거냐면 걔네들에 있는 그 거듭 제곱급수라고 하는 그 파워 시리즈, 그 일명 몇 급수라고 얘기하죠. 몇 급수. 그 몇 급수를 이용하는 방식이 우리 보편적인 방식이 되기는 하는데요. 근데 몇 급수를 이용하는 방식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몇 급수를 이용하는 방식 같다 우리는 베셀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좀 있어요. 얘네들이 베셀 방정식에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식이고 굉장히 문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베셀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걔네들 문제를 풀 거냐면 얘처럼 이제 프로비니어스 방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베셀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식을 좀 할 거거든요. 근데 프로비니어스 방법이 뭐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요. 얘네들 그 거듭 제곱 급수에 대해서 그냥 일반화시켰다는 건데 그 일반화시킨 걸 조금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정리해 놓은 식으로 우리가 프로비니어스 메소드, 한마디로 프로비니어스 방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것을 이제 공부를 할 거냐면 그럼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거듭 제곱 급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기 전에 저희가 먼저 몇 급수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적분학에 나오는 몇 급수의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크게 자세하게는 다루지는 못하고요.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얘네들 몇 급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듭 제곱 급수죠. 거듭 제곱 급수가 있는데 거듭 제곱 급수하고 몇 급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 걔네들은 어떤 것을 우리가 뜻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등비수열의 꼴 있잖아요. 등비수열 꼴처럼 A0에 A1의 x 빼기 x0 플러스 A2의 x 빼기 x0의 2제곱에서 점점점 가가지고 우리가 AN에 x-x0의 n제곱까지 계산하게 되면 얘까지는 그냥 수열의 합이 되는 거예요.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이 되는데 저희가 급수가 들어간다는 건 급수의 뜻이 바로 뭐냐면 무한한 합을 뜻해요. 무한한 합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는 거죠? 이 다음번인 a의 n 플러스 1에다가 x-x0의 n 플러스 1까지 가서 이런 식으로 가는 급수를 우리가 거듭 제곱급수, 즉 몇 급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수에 비해서 앞에 나와 있는 A0, A1, A2, AN, AN 플러스 같이 얘처럼 앞에 나와져 있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수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x 빼기 x0 했죠. 여기 있는 그 x0, x0, 이 x0, 이 x0, 이 x0, 이 x0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몇 급수의 그 거듭 제곱 급수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만약에 if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그 중에서 어떤 것이냐 만약에 if가 뭐 있냐면 그 x0가 0이래요. x0가 0이래요. 한마디로 중심이 0이 된다는 거죠. 0 되게 되면 우리는 그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네들 시그마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am에다가 x의 m제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심이 0이 되게 하는 이러한 급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클로인 급수라고 얘기한답니다. 매클로인 급수.
네, 맥클로인 급수라고 얘기하고 맥클로인 급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맥클로인. 맥클로인 급수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이제 맥클로인 급수를 좀 이용해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간단한 이제 맥클로인 급수에 대해서 먼저 알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우리는 몇 급수에 관한 이제 거듭제곱 급수에 관해서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연산을 먼저 볼 건데요. 우리 책에서는 맨 뒤에 이제 참고사항이 나왔는데 이걸 먼저 하고 하는 게 좀 편해서 저희가 이제 이게 앞에서 빼놨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거듭제곱 급수에 대한 연산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